보시면 성인지우, 천하래세, 기지의 이런 것들이 이 계사전에, 주요 계사전에 원래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주자님이 꺼내서 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천하에 앞서서 그 사물을 열어주고 천하가 있은 후에 그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전부 다 있는 12개 있는 말씀을 끄집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로 극기수이 정천하지상 그랬습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도 어디 있냐면 계사전에 있습니다. 이 책으로 말하면 어디가 되나? 수에 관한 것들이 이 주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282쪽 한번 보세요. 282쪽. 자, 보시면, 1001, 지2, 1003, 지4, 1005, 지6, 1007, 지8, 1009, 지10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천지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1000을 전부 다 합치면,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큰 글자만 보세요. 나중에 다 볼 거니까. 천수 5, 지수 5 그랬죠. 천수가 5개고, 지수가 5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위 상득이 각기유합 그랬습니다. 그 5위를 서로 얻어서 각기 그 합함이 있으니 천수가 20유오 25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수가 30 범 천지지수 50유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천은 보세요. 1, 3, 5, 7, 9 아닙니까? 그걸 다 합치면 25가 되잖아요. 예? 1과 1을 합치면, 1과 3을 합치면 4가 되고, 4에다 5를 합치면 9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7을 보태면 16이 되죠. 거기다 9를 더하면 25,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수는 2, 4, 6, 8, 10을 합쳐보세요. 2하고 4하고 합치면 6이 되죠. 거기다 6을 합치면 12가 되죠. 거기다 8을 합치면 20이죠. 거기다 10을 합치면 30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천수는 25고 지수는 30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수를 합치면 55가 되는데 이걸로서 뭘 하느냐. 거기 보시면 차, 소위, 성, 변화의, 행, 귀신이라 그랬어요. 이 숫자로서 이로써 변화를 이루고 귀신을 운행한다 하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83쪽 보시면 큰 글자 대연지수는 50이라고 그랬어요. 여긴 또 50입니다. 천지지수는 55인데 대연의 수는 50이에요. 그래서 그 용은 40유군데 분이 우이 2, 상, 양, 괴, 1이 상삼 뭐 쭉 해가지고 이거는 대연의 수는 50인데 그 쓰임은 49란 말이죠. 이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양의를 상징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점을 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서죽으로.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이 숫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숫자를 인문학적으로 푸는 게 주역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보세요. 주역 서문 쪽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숫자로서 천하의 상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그 상으로서 천하의 기륭을 정했어요. 아, 이것은 길하다, 흉하다. 그 다음에 64개 384요로서 아, 이건 하늘의 명에 쫓아라. 아, 하늘의 명을 쫓아서 이건 넌 해도 좋다.
또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점으로써. 그죠? 이 주역이라는 건 고대에 원래 점을 치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놓으면 하나지만 풀어놓으면 또한 만 가지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게 불가에서 말하는 만법이 규일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송나라 때에 이 이학자들이 불교나 도가를 배척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사람들도 이 주자님도 불교에 많이 심취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적 논리를 쓰는데 유가의 말을 불가적 논리로서 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의 말하는 만법이 규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유가적 내용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풀어놓으면 만 가지가 다르고 예? 하나로 통합하면 두 가지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규 태극 시생양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양의는 뭐죠? 음양입니다. 음양. 그러면 양은 이렇게 되고 음은 이렇게 끊어진 게 양요, 음요 처음에 하나가 이것이 양의가 됩니다. 태극이 원래 음양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로 혼잡해 있던 것이 분화돼 갖고 음양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음양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뒤에 아까 말씀드린 개사전에 있는 얘기들을 갖다 전부 다 쓴 겁니다. 그리고 태극자 도야 그랬습니다. 태극은 도이다. 양의자는 음양이다. 태극은 도니까 하나의 법칙이죠. 양이라고 하는 건 음양으로 이미 태어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 음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부터 나왔으니까 음양은 모두 한 가지 도예요. 사람의 자식은 남자든 여자든 남녀지만 이게 올라가면 그냥 사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극 무극이라 그랬습니다. 태극은 무극이야. 그런데 여기서 태극은 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태극이 곧 무극이답니다. 이 무극이라고 하는 건 원래 노자에 있는 겁니다. 노자에. 노자에 있는 얘기인데 이 주역이 옛날에 기원전 1세기경에 한나라에 이 엄평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군이에요, 군. 그러니까 공자죠, 공자. 왕의 아들이죠. 이 엄평군이 그 주역에 있는 주역의 경문은 뭐냐면 괴사하고 효사입니다. 그리고 시빅을 이용해 가지고 노자의 도덕경을 해설했어요. 주역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도가적 사상이 주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 이 도가 내용을 주역으로서 해설을 했단 말이죠. 엄평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내려와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진에 와서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도가학자입니다. 유가학자면서도. 그래서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그 노장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이걸 풀었어요. 그래서 그 도가적 내용이 주역에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랬는데 이거를 송나라 때 오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령계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 주돈이가 도가적 사상을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태극을 무극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태극은 무극이다. 에?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이후에 주자가 지금 물려받아 가지고 여기서 태극은 무극이야. 태극 무극이야. 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 무국이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그 설명해 드릴 게 별로 없고, 자 7쪽에 보시면 주역본이 목록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이 주역을 옛날에 이거를 이 편제가 고대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왕필 때 내려와 가지고 주역을 상하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상경의 건괴로부터 이괴까지가 들어가고 하경의 감괴로부터 미제까지 이렇게 들어가도록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목차입니다. 그 다음에 9쪽 넘어가시면 주역본위의 이 책의 도목, 그림과 그림에 대한 목차들입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10쪽. 10쪽에 있는 게 이게 하도입니다. 하도인데, 자, 보겠습니다. 계사전왈, 하출도, 낙출서, 성인즉지, 우왈,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 그래서 천수, 오, 지수, 오. 아까 보셨죠? 계사전에서. 오이가 상득하니, 상득, 이, 가규합. 각기 그 합함이 있으니, 천수가 22호. 예, 원래 고문에서는 25 이렇게 안 쓰고 26오 이렇게 씁니다. 20하고도. 왜냐면 공자님이 16호에 호학하고 예? 학문하시고 15살에 학문을 하고라고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차소이 성변화행 귀시냐 그랬다고 여기 돼 있죠. 그래 놓고서 차하도지수야. 이것은 하도에 있는 숫자다. 네? 자, 이 하도를 좀 설명해서 보죠. 옛날 황하에서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말이 나왔는데 말의 그 몸에 배에 털이 돌돌 말려서 이런 문양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숫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고 이쪽에 셋, 그 다음에 이후에 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 다음에 여기 9이 있습니다. 아홉. 그 다음에 여기 8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양이 용마라고 하는 그 물에서 말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복잡하신 것 같아도 얼마 지나면 세상에 이 주역보다도 재미있는 책은 없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지금 까맣게 칠해놓은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양수잖아요. 그죠? 양의 숫자잖아요. 그리고 하얗게 되는 건 홀수 아닙니까?
양의 숫자를 기수라고 그러고, 예? 기라고 그러고, 음은 우라고 그럽니다. 짜고 짜. 예? 그러니까 요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기수고, 그죠? 요 까맣게, 여기서 지금 노랗게 표시한 건 전부 다 우수. 짝수란 말이에요, 짝수. 자, 그런데 좀 보세요. 계사전에 말하기를 하출도하고 낙출서 있는데 성인 특히 성인이 그것을 본받았다 하고 천일지이 그랬지 않습니까? 천삼지사. 에? 그럼 여기서 뭐죠? 지금 여기서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천수잖아요. 천일지이, 천삼지사. 그러니까 지금 우수, 짝수는 전부 다 땅의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홀수는 모두 천수, 하늘의 숫자란 말이죠. 천지의 수예요, 이게. 응? 천지의 수가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숫자를 가리키러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아, 하늘에 있는 숫자와 땅에 있는 숫자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55개입니다, 지금. 예? 이걸 다 씌워보시면. 이게 천지의 수입니다. 응? 그런데, 주자는 여기다 나중에 이걸 오행과 방위를 대입을 하거든요. 지금,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이 주자 주역을 가지고 그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자는 여기다 주자가 방위를 붙였어요. 원래는 이게 소홍이 붙인 겁니다. 네? 소강절.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게 붙였느냐. 명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 일육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육수. 그 다음에 이건 일육수는 북방안이에요. 그 다음에 27화. 이건 남방이죠. 그 다음에 38 목은 동방이죠. 그 다음에 49 금 서방이죠. 그 다음에 50토 중방이죠. 예. 이걸 주자가 완성을 했습니다. 소강절, 소홍으로부터 비롯된 설을 이걸 주자가 완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하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서를 보세요. 옆에 있는 그림은 낙서입니다. 그 밑에 책을 보겠습니다. 낙서, 개취, 구상, 거북의 상이죠. 낙서는 무릇 거북의 상을 취했는데, 고, 기수, 제, 구, 이, 일, 좌삼, 우칠, 이사, 우이견, 육팔, 의족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기수는 제, 실을 제자예요. 우에 실을 제자. 네? 그러니까 숫자가 머리에 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하얀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위에 이었잖아요. 위에 머리 위에 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밟을 이자입니다. 이 일이에요. 이를 아래에 밟았다. 그죠? 동그라미 하나. 지금 11쪽 그림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좌삼우칠이잖아요. 좌측에 3이 있죠, 하얀 거. 우측에 7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우이견이에요. 위에 까만 점 2개는 2고 좌측에 있는 4개는 까만 점, 어깨란 말이죠. 거북의 상이니까 거북이 어깨를 삼았어. 그리고 6과 8은 다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다리. 양쪽 까만 점. 그래 놓고 이건 뭐냐,
최원정왈 도서지상 자 한 공안국 유흠 우이 관량자명 유 송 강절선생 송 요부 개우이 지차 지 유목 시 양력 기명 이 제가 인지 고 금 부지 실종기구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최원정왈. 최원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자보다 앞선 시대의 역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도서지상. 지금 이 하도 낙서의 이 상은 자, 뭔 못으로부터입니다. 옛날에는 왜 포스터 같은데 불조신 강조기간 하면은 지금은 뭐 언제까지 하지만 옛날 자, 예, 뭐 쭉 해서 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말이에요. 자, 한나라의 공안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말이죠. 이 공안국이 누구냐면 옛날 한나라가 이제 전한 후한으로 나누는데 전한 때 사람으로 공자님의 11대 손자입니다. 공자님의. 예. 그래서 옛날에 노나라 공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의 예측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헐었는데 거기서 책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이 과두문자라 그래서 도마뱀이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글씨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온 책들이 무슨 논어라든지 효경 그 다음에 고문상서라고 해서 옛날 서경, 얘기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공안국이가 그 당시에 이게 박사입니다. 박사. 한나라 때. 박사 칭호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금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쓰이던 글자로 이거를 대조해가지고 전부 다 해독을 해놨어요. 해독을 했습니다. 공자님의 11대 손이에요. 근데 그 공안국이가 쓰기를, 공안국이 이게 하도다, 이건 낙서다, 라고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모르겠고, 누가 했는지. 그래가지고, 유흠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원전 1세기 사람입니다. 기원전 1세기, 유흠은 유학자입니다. 대단한. 공안국은 그보다 더 옛날 사람이고, 한 200년 전 사람, 그보다 한 100 몇십 년 전 사람이고, 그 유음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윗나라에 와가지고 관자명이라고 있었는데, 관자명, 이 관랑자명이라고 이 존칭을 붙인 거죠. 관자명이라는 사람한테를 거쳐가지고 또 송나라에서 여기 보시면 강절선생 소옹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소옹이라는 사람이 1011년부터 1077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11세기 때 사람입니다. 그렇죠? 11세기 맞죠? 근데 그 소강절을 거쳤단 말이죠. 그랬는데 개, 우이, 여차 모두 이르기를 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도고 이게 낙서다. 이게 역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 유목, 시, 양력, 기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목이라고 하는 사람 송나라 때 초기 이때 쓴 사람인데 그때에 이르러서 그 유목이 쓴 기록에 보니까 이것이 두 가지 역도다 이 말이에요. 역에 관한 그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인지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그것을 인용했어요. 그 후로 고로 금 복지 부지도 좋고 복지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내가 지금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다 실자거든요. 실. 근데 이게 궁구하다는 얘기예요. 궁구하여서 종, 기구.
따를 종자입니다. 그 옛 것을 궁구하여 따른다. 예? 이렇게 해서 주자가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지금 말한 전부 다 천지의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의 숫자. 주자는 원래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말이죠. 다른 책에도 쭉 여러 군데 씁니다만 지금 보시면 요 하도하고 낙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5가 있잖아요. 5. 그럼 요 5라는 숫자가 지금 기수잖아요. 기수. 그런데 자 보세요. 숫자에는 생수가 있고 성수가 있고 그렇죠. 생수는 1, 2, 3, 4, 5고 성수는 그 생수가 숫자를 낳은 거예요. 5와 1이 합쳐져서 6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1육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와 5가 합쳐져서 2, 7이 되잖아요. 2, 7화. 그 다음에 5와 3이 합쳐져서 8이 되니까 3, 8이 되죠. 그 다음에 4와 5가 합쳐져서 9가 되니까 4, 9 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와 5가 합쳐져서 다시 10이 되니까 50토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하도하고 낙서 가운데 숫자 5가 있죠. 그림으로서. 그죠? 옛날 고대에는 글씨가 없으니까 5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는 뭐죠? 기수, 양수죠. 양수. 그 다음에 천수라고 그랬죠? 천수 1, 지수 2, 천수 3, 지수 4, 천수 5, 지수 6 그랬죠? 그 다음에 기수죠. 기수. 홀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 두 도형에서 지금 공통점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요 중간에 5란 말이에요. 5. 요 두 도형을 주자는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요 두 도형을 연결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이 이 두 도형이 이 중간에 5와 5가 있다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물이 발생하는 법칙이 아까 있지 않습니까? 여규, 태극, 시생양의, 양의 생, 팔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 태극이 있고 시생, 이 태극이 이것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팔계를 낳았다 라고 아까 있지 않습니까? 사상을 낳고 팔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분화하는 법칙의 근본이 뭐예요? 태극 아니에요. 요걸 겹친 자리에다가 주자는 어떻게 했느냐? 요 두 가지가 겹쳐져서 허정하게 돼버렸어. 완성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 비워진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그 가운데가 비워졌어. 그럼 그 가운데가 비워진 곳에 뭐가 들어가냐면 태극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극에 이치가 들어가 있어. 어? 무국이라고는 태극이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양이 음양을 낳고 사상을 낳고 팔계를 낳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금목소화토가 다 있잖아요. 오행과 같이 결합을 해 이게.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물이 탄생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 도형들에.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를 만물이 탄생하는 기본적 소양을 갖춘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다 실어놓은 겁니다. 주자는 여기다 태극을 결합을 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도와 낙서, 태극이 결합된 데로부터 오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방, 오방이 나오고 8개가 나오고 그죠? 384요가 나오고 모든 것이 분화해서 만물이 생겨서 서로 교착해가지고 생겼다. 이제 이런 논리를 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쪽 보실까요? 복희 팔계 차서도 그랬습니다. 복희 팔계 차서. 이게 옛날 이제 복희가 옛날 뭡니까 황하에서 그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 용마가 나왔다는 겁니다. 용마가 나왔는데 거기 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희가 거기서 그걸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8개로 번져나가는 그 순서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밑에 태극이 있지 않습니까? 주역은 원래 아래서부터 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뉘잖아요. 그 다음에 음은 다시 태음과 소양으로 나뉘고 양은 소음과 태양으로 나뉘죠. 그리고 그 태양이 두 개로 갈라져서 건하고 곤이 됐죠. 태가 됐죠. 우측에. 그 다음에 소음이 두 개로 갈라져서 이하고 진이 됐죠. 그 다음에 소양이 갈라져서 손하고 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음이 양으로 갈라진 것이 간이고 음으로 갈라진 것이 곤이란 말이죠. 음양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붙였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위에 붙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밑에 읽어보자고요. 계사전왈 여규태극 시생양의 양의생 사상 사상생 8개. 계사전에 이거 있다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계사전에 말하기를 여기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았으면 사상이 8개를 낳았다. 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소자왈 그랬어요. 소자라고 하는 건 소광절 선생. 소광절 선생이 말하기를 1분 의 2, 2분 의 4, 4분 의 8이야. 그랬습니다. 하나가 나뉘어서 둘이 되고 둘이 나뉘어서 4가 되며 4가 나뉘어서 8이 되는 것이다. 해놓고 설계전에 말하기를 이 뒤에 설계전이 또 있습니다. 10위 가운데 역은 역수야. 역수라고 그랬어요. 역은 역수다 해놓고 했는데 소자왈 이것에 관해서 소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광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건은 1이고 태는 2이며 이는 3이고 지는 4고 손은 5고 감은 6이고 간은 7이고 곤은 8이다. 해놓고 자, 건지, 곤, 개, 득, 미생직괴 그랬습니다. 약, 역추, 사시지, 비야, 후 64개 차서 방차. 자, 보세요. 그래서 자, 건지, 곤아니에요. 건으로부터 곤에 이르기까지 개, 득, 미생직괴 모두 득. 미생직괴. 괴가 생에서 얻지 않았을 때의 약, 역추. 이걸 역으로 추단해서 한 것이 사시집이 네 계절에 비교한 것이다 이 말이죠. 태양, 소음, 소양, 그죠? 태음 이것이 네 계절. 네 계절이래. 뭐 음양과 네 계절. 그것이 이 차수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1, 2, 3, 4, 5, 6, 7, 8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히 점을 칠 때 맨 나중에 숫자가 2가 나오면 뭐예요? 2가 나오면 여기 나오잖아요. 태가 됩니다. 1이 나오면 건이에요. 8이 나오면 곤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걸 소광절 선생이 11세기 사람입니다. 소광절 선생이 이 순서를 붙인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복귀팔계방위도 그랬습니다. 설계전왈, 설계전에 말하기를 설계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천지정의 산택통기 뇌풍 상박 수화 불상사 팔계 상착 수왕자 순 지례자 역 이랬습니다. 설계전에 말하기를 천지가 정의했어요. 천지가 여기서 뭐죠? 지금 13쪽 맨 위에 건 이게 하늘이 천 곤은 지 그죠? 천지가 정의 먼저 위치를 정하고 산택이 통기했어. 산과 연못이 길을 통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보시면 태 있잖아요. 건의 옆에. 그 다음에 맞은편에 간이 있잖아요. 간은 산이거든요. 이것이 통기를 했어. 서로 통했다 이 말이에요.
마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뇌풍 상박이에요. 뇌는 뭐죠? 진이죠. 건너편에 손이 있죠. 풍, 상박. 네? 서로 싸웠어요. 마주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수화불상사. 물과 불이 서로 비껴가지 않았어요. 물은 뭐죠? 육감이죠, 우측에. 건너편에 이가 있죠. 불. 서로 이게 비껴가지 않았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팔괘상착. 팔괘가 서로 얽혔다, 이 말이죠. 네? 얽혔으니, 수왕자 순이요, 지례자 역이에요. 여기서 수가 가는 것은 순행하는 것이고 지례자 역이에요.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역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소자왈 건남 곤북 이동 감서 진동 진동북 태 동남 손 서남 간 서북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그런데 자, 진지, 건의 손이에요. 진으로부터 건까지.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 왼쪽에 진으로부터 건까지. 진, 이, 태, 건이 되겠죠. 그죠? 네? 이건 순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손지, 곤의 역이에요. 손으로부터 우측에 손, 감, 간, 고는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2소식과에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자, 후에 64개 방위, 방차. 64개 방위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너무 하려니까 이게 좀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14쪽 보세요.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8개까지가 나온 데서 다시 16개로 쪼개지죠. 그 뒤에 32개가 있고 64개까지 진행된 그림입니다. 이것이 복희 64개 차서가 됩니다.